확산으로 충북은 사흘 연속 1,000명대 확진자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청북도는 다음 주부터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50대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세종시에서 아파트 분양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세 차익이 많이 나는 일명 로또 아파트를 미끼로 접근하는 수법인데 피해액은 20억 원 규모입니다. 적십자 봉사대원들이 초복을 하루 앞두고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을 위해 삼계탕 나눔 활동을 펼쳤습니다. 중복과 말복에도 취약계층 어르신을 위한 나눔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청주의 젊은 작가들과 외국 청년 작가들의 작품 세계를 만나보는 기획전이 관람객을 찾습니다. 회화와 드로잉, 영상 조형물 등 다양한 장르에 걸쳐 청년 작가들의 참신한 시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북의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1,000명대를 기록하며 확진자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행 확산에 따라 다음 주부터는 4차 접종 대상자가 50대 연령층까지 확대됩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충북 지역의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041명, 사흘 연속 4자릿수를 기록했습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540여 명이 증가해 확진자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도 나흘 연속 지속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청주 641명, 충주 133명으로 3자릿수 확진을 보였고 나머지 시군들도 모두 2자릿수 확진을 나타냈습니다. 오늘도 오후 4시까지 충북에서는 518명이 확진됐는데 어제 같은 시간 대비 123명이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오후 4시 기준 500명대는 지난 5월 17일 이후 59일 만입니다. 이런 가운데 충청북도는 다음 주부터 백신 4차 접종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60세 이상 고령층과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와 입소자, 면역 저하자에 제한됐던 접종 대상을 18일부터는 3차 접종 뒤 4개월이 지난 50대 연령층과 18세 이상 기저질환자, 장애인, 노숙인 시설 관계자들까지 확대합니다. 현재 백신은 감염 예방 효과가 낮고 지속 기간이 짧지만 백신 접종이 중증화와 사망 예방에 50% 이상의 효과가 있습니다. 미접종자와 3차, 4차 추가 접종 대상자는 예방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추가 접종 대상자는 다음 주부터 사전 예약을 할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예방접종이 가능하고 자녀 백신에 한해서는 다음 주부터 당일 접종도 받을 수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세종시 민간 임대 아파트가 분양 전환될 때 부적격 물량의 자녀 세대 분양가가 5년 전 가격이어서 이른바 로또 아파트로 엄청난 청약 수요가 몰렸습니다. 이런 과열 분위기를 이용해 교묘한 수법으로 돈을 챙긴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세종시의 한 민간 임대 아파트입니다. 올해 초 분양 전환을 하면서 일부 부적격자 물량에 대해 자녀 세대 분양을 했는데 분양가가 5년 전 가격으로 시세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이른바 로또 아파트로 관심을 끌면서 사기 행각의 표적이 됐습니다. 회사 보유분이 남아있다며 부동산 중개업소 등에 접근한 일당은 프리미엄 명목으로 1억 5천만 원을 현금으로 내면 명의 변경을 해주겠다고 현혹했습니다. 한 피해자는 일당과 함께 명의 변경을 위해 건설사를 찾았다가 지하 주차장에서 돈만 뺏겼습니다. 이미 건설사 통장으로 계약금을 송금한 뒤여서 철석같이 믿었던 겁니다. 하지만 일당에 속은 걸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분양가의 10%를 입금을 했어요. 동호수로. 그날 사기가 당한 날인데 그 다음 날 이거 잘못 입금한 것 같다. 전화가 왔는데 세종시 공인중개사협회가 파악한 피해 건수만 10여 건, 액수는 20억 원 규모입니다. 임대 후 분양 전환한 아파트 3곳에서 모두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협회 측은 일선 중개사들에게 주의 안내문까지 돌렸습니다. 높은 수수료를 주고 시세 차익이 많이 나는 것을 미끼 삼아서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가 지금 상당히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5년 전 분양가로 분양하다 보니 웃돈을 줘도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욕심이 판단력을 흐린 겁니다. 분양 가격은 공개모 지불하거나 아니면 정해져 있는 가격이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사람들이 지급하지 않는 과다한 프리미엄을 요구하면서 접근한다면 일단 의심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최근 피해자들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월간 단위 청주 주택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이 2년 6개월 만에 동시에 하락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전국 주택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지난달 청주시 주택 매매 가격은 전월 대비 0.01% 하락해 월간 단위로는 지난 2019년 12월 이후 2년 6개월 만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달 청주 전세 가격도 전월 대비 0.04% 떨어져 역시 2년 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흥겨운 재즈의 향연을 즐길 수 있는 청남대 재즈토닉 페스티벌이 올가을 우리 곁을 찾아옵니다. 핑크 오아시스를 주제로 3년 만에 돌아오는 건데요. 코로나로 지친 심신을 위로하기 위해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영환 지사의 현안 1호 결제인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대청호 등 도내 호수와 저수지 700여 곳을 잇는 관광벨트 구축 사업입니다. 지난 11일 충북연구원에서 진행한 레이크파크 특강에서는 관광 콘텐츠로 재즈 페스티벌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대청호반의 탁 트인 풍광 속 자연과 음악,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충북의 대표 음악 축제 청남대 재즈토닉 페스티벌이 올가을 개최됩니다. 코로나19로 잠시 쉬어가던 청남대 재즈토닉 페스티벌이 오는 9월 대통령별장 청남대에서 3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장필순, 김창완 밴드 등 우리에게 친숙한 음악가부터 재즈 보컬리스트 양지, 독창적 음악 세계의 재즈 그룹 육반라인 블로우아웃까지 국내외 아티스트 20여 개 팀이 참가하는 올해 페스티벌은 재즈와 다양한 장르가 한데 어우러져 흥겨운 시간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퓨전 재즈, 그다음에 다양한 월드 뮤직까지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관객 뮤지션 분들과 함께 호흡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매회 새로운 예술 테마와 재즈를 접목해온 재즈토닉 페스티벌은 올해 핑크 오아시스를 주제로 청남대 곳곳을 수놓는다는 계획입니다. 핑크 오아시스는 코로나로 인해서 지친 일상을 극복하고자 행복한 상상을 체험하게 하는 새로운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셔서 아름다운 자연과 재즈의 낭만을 느낄 수 있는 2022 청남대 재즈토닉 페스티벌은 오는 9월 23일부터 사흘간 펼쳐집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청주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젊은 작가들의 전시가 열립니다. 회화부터 영상 매체, 조형물 등 다양한 장르 속 청년 작가들의 참신한 시선과 표현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반인반수의 켄타우로스를 연상시키는 작품 속 남성은 작가의 아버지입니다. 운전이 생업인 아버지의 삶을 사륜고동, 4발 달린 모습으로 표현했습니다. 외딴 섬의 자취방과 지친 소년의 뒷모습 등 청년 작가의 고민도 담겼습니다. 부표나 섬 같은 기준점을 제시해주는 물체가 없는 그런 드넓은 바다일 경우에는 20대들이 사회에 막 내던져졌을 때 심상과 되게 유사한 점을 많이 느꼈고요. 재미난 상상력이 돋보이는 작품들은 일상 속 풍경을 잠시라도 재밌게 감상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이 녹아 있습니다. 청주의 젊은 작가들과 외국 청년 작가들의 참신한 작품 세계를 만나보는 청주 시립미술관의 기획전이 관람객을 찾습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정보를 작품화해 개인정보의 과도한 수집과 노출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작가의 개인적 경험을 담은 영상으로 불확실한 청년들의 삶의 모습을 조명합니다. 대형 벽화와 조형물, 목조각 회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조국의 아픈 역사를 그리고 자연의 풍경들을 캔버스에 감각적으로 담아냅니다. 작가분들께서 이제 젊으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개인의 개성이 잘 드러나는 그런 작품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새롭다고 느꼈습니다. 청주 지역의 청년 작가들의 전시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오셔서 청주 미술의 내일을 감상하시고 또 힐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청년 작가 기획전은 오는 10월 10일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찌는 듯한 무더위로 힘들고 지친 어르신들을 위해 삼계탕을 대접하는 훈훈한 소식이 있습니다. 적십자 봉사대원들이 복날을 맞아 정성껏 마련한 삼계탕과 음식에 어르신들은 모처럼 한박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주 적십자 봉사관이 어르신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복날을 맞아 적십자 봉사대원들이 무더위에 지친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한 삼계탕 나눔 행사. 인삼, 황기, 대추 등 몸에 좋은 각종 한방 재료를 듬뿍 넣어 뽀얗게 우려낸 삼계탕에 갓 무쳐낸 김치와 떡, 수박과 옥수수까지.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움의 손길마저 줄었던 터라 오랜만에 맛보는 정성 어린 삼계탕에 어르신들은 기쁘고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아유 고맙지. 너무 고맙지. 너무 고맙고 여러 사람 많아서 먹어야지. 이거 해니라고 수고를 많이 했잖아. 근데 우리 잘 먹어서 좋지. 하늘 마침 땅 마침 좋고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만큼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 어느 아들들이 며느리들이 이렇게 해줘 못해줘. 30도가 넘는 무더위 속에 뜨거운 불 앞에서 벌써 몇 시간째 서 있다 보니 덥고 힘들만도 하지만 노란조끼 봉사대원들은 그저 행복한 마음뿐입니다. 내리 복날이니까 이거 한 그릇씩 컵고 올여름에 더위 없이 그냥 건강하게 나시라고. 지역 건설업체인 우일건설과 원산종합건설의 후원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취약계층 어르신 200분에게 따뜻한 사랑과 관심을 전했습니다. 두꺼운 만난 그 삼계탕을 우리 어르신들이 맛있게 잡수시고 올여름을 기력을 보충해서 잘 나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적십자 봉사대원들은 초복에 이어 중복과 말복에도 지역사회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초청해 삼계탕 나눔 봉사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폭염 속에서도 더욱더 신비로운 꽃잎을 피워 올리는 꽃이 있죠. 바로 연꽃인데요. 진흙탕 속에서 자라지만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우아하고 청초함을 잃지 않는 연꽃을 김준수 기자가 렌즈에 담아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충북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두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 세관이 오늘 발표한 수출입 동향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6개월간 충북의 수출액은 165억 달러로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7%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수출액은 18.4% 증가한 것이지만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4.6%와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충북예초는 오늘 충북문화예술인회관에서 문화예술과 관광의 융복합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청주대 변광섭 교수와 박구원 교수가 각각 마을 콘텐츠와 문화예술의 관광 자원화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한 데 이어 공연예술을 비롯한 각 분야 전문가 5명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음성군과 제천시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맺었습니다. 농촌협약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협력해 365 생활권 구축 등 공동의 농촌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협약에 따라 음성군은 국비 256억 원을 확보해 앞으로 5년간 대소, 맹동 3성면에 보건, 교육, 의료 등 정주 환경 개선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제천시도 국비 299억 원을 확보해 침체된 농촌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투입할 예정입니다. 인구 문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제2회 충북인구포럼이 청주 첨단문화산업단지에서 개최됐습니다.
제11회 인구의 날을 기념해 충청북도와 충북교육청, 한국교원대학교가 마련한 오늘 포럼에서는 도내 인구 문제 대응에 힘쓴 일반인과 공무원에 대한 표창과 함께 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습니다. 힘겹게 다시 찾은 일상을 내어주지 않도록 마음의 끈을 다시 조여야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